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제는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일요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의 하락이 가치의 하락은 아니죠.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굳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슈퍼체인점에서 암호화폐 ATM기의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HEB의 경우는 29개 매장에 암호화폐 ATM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HEB의 경우는 29개 매장에 코인클라우드 암호화폐 ATM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쇼핑객들이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3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직까지는 파일럿 프로그램, 시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ATM기의 보급 소식이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ATM기의 보급 소식은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과 새로운 금융을 창조하며 자산 시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산군이 탄생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속 한번 볼까 말까 일이죠. 현재 이러한 태동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의 몇 없는 기회에 탑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결의 내용을 언급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약 150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 에델만의 설립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약 150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금융 컨설팅 회사인 에델만의 설립자 릭 에델만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석유와 같은 주류 상품과 관련이 없는 완전히 새롭고 다른 자산 클래스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약 150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군이라 이야기를 하며 금시장 이후로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적인 자산 클래스는 없었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실행 가능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도구로서 암호화폐가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 고문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억만장자들과 CEO가 언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폴 튜더 존스의 경우도 본인의 자산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 언급을 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라는 내용인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라는 말은 그간 투자를 해왔던 투자 자산군에 새로운 자산군이 추가됨으로써 더욱더 많은 리스크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이미 하는 언급들을 봤을 때 확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언급을 보았을 때 폴 튜더 존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수학이라 이야기를 하며 수학이 지난 수천 년간 존재해 왔듯이 앞으로도 2000년 동안 존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며 믿을 수 있고 일관되며 정직하고 100%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너무도 초기 시장입니다. 과연 가격의 하락과 행보가 조정되는 시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우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주식은 비관주의자에게 사서 낙관주의자에게 판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며 내재 가치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국가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소식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떠한 국가이고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영업을 허가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처음으로 두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영업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크립토 로자와 마인드 더 코인이라고 하는데, 포르투갈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공식 성명을 통해 두 업체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로 인정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올해 초 포르투갈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관련 새로운 법이 시행된 후 거래소가 영업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크립톨로자의 경우는 향후 2주에서 3주 내에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투갈 하면은 이제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무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본인들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포르투갈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기업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CA의 경우는 영국 암호화폐 기업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규제 당국인 금융행동감독청인 FCA의 경우는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등록을 둘러싸고 심사 체제를 강화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배경으로는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관련 기업의 클레임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연 문제에 대해서 보수당의 한 의원의 경우는 영국 재무부에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상당수의 기업이 충분히 견고한 자금 세탁 제어 프레임워크를 준비하지 못했고 적절한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신청의 처리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FCA가 심사에 할당하는 자원을 큰 폭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크나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금 세탁 문제와 테러 자금 조달 등 가파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지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시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출받지 마시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자산운용사, 보험사들에서 암호화폐 산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러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글로벌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블랙록의 경우는 얼마 전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블랙록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인데,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경우는 블록체인 도입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경우는 자사의 투자 지원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알라딘이라고 불리우는 블랙록의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집 내용에는 토큰화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블랙록의 블록체인 전략을 견인하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블랙록의 경우는 현재 운용하는 자산이 12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이죠. 이러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모습들이 암호화폐 시장 업계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글로벌 국가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근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감독을 금융위원회에서 맡은 이후 이러한 움직임들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현재 잡코인들의 정리를 하는 속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업비트뿐만이 아닌 빗썸과 코인원 또한 계속해서 유의 종목과 상장 폐지 러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러한 거래소들의 6월 들어 급급하게 상장 폐지를 이어가는 데는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조사해 본 바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관련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 세 번째로는 사업자 전산망에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가상자산을 시세 조작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핵심은 두 가지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빗썸에서 빗썸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빗썸 코인은 빗썸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빗썸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시켜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빗썸의 대표와 임직원의 경우는 빗썸 코인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업비트에서 빗썸 코인을 거래하는 것 또한 금지를 시키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는 사실상 세력들의 놀이터이다, 시세 조작을 한다라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전산 기반의 어떠한 거래에서도 가능하게 되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다른 하나는 시세 조작 금지입니다.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서 시세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간 조작을 해왔다기보다 그럴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그간 의심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 또한 가능하게 되겠죠. 그간 거래소들의 이러한 시세 조작에 관한 움직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이러한 가능성들을 막고 있는 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해서도 현재 잡코인들을 또한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 입장 측면 그리 좋지 않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측면 긍정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런 틀도 없는 아직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은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데 암호화폐 시장을 철저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존하는 시장 중 가장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93% 하락한 4,130만원대,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의 경우는 0.75% 하락한 258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의 테더의 경우는 0.16% 환율이죠. 1,136원대, 7위 우리의 캐릭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3.24% 하락한 91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4.8%,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7.3%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신속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